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수많은 정보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생각의 기술. 세상의 정보는 무한할 정도로 많다. 세상이 만든 지식만 정보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것이라고 부를 정도는 거의 없다는 사실에 있다. 내 것이고 제어하며 다양하게 변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아무리 머리에 담아도 그걸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래 소개하는 8개의 질문을 머리에 담고 세상을 바라보면 조금씩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1.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2. 의도가 뭘까? 3. 균형이 잘 잡혀 있나? 4.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지나? 5.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나? 6.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7.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8. 내 일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바라보지 말고 생각하고 질문하며 바라보라. 세상은 질문하지 않는 자에게 아무런 답도 하지 않는다. 농밀하게 바라보라. 그럼 세상은 다채로운 빛을 선물로 줄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이유는 스스로 늦었다라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이 선택과 시작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늦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게 된다. 늦었다고 생각했다는 건 깨달았다는 것이고 지금 가장 절실하다는 증거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땐 이런저런 고민은 버리고 반드시 당장 시작해야 한다. 깨달은 자가 절실할 때 나오는 힘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강력해서 짐작도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이유, 평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한계를 기준으로 삼아서 타인을 평가한다. 상대방이 내게 들려준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말은 사실 나의 한계가 아닌 그의 한계가 거기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타인에게 의견을 묻는 건 괜찮지만 평가를 요청할 필요는 전혀 없다.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모르는 문제는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맞출 수가 없다. 한계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 그 이상의 세계를 느끼거나 볼 수 없다. 내가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말했을 때 그가 불안 혹은 두려움의 언어를 들려주는 이유는 자신의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평가하면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너의 한계가 거기까지였구나 라고 생각하며 스친다.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7가지 분명한 신호. 1. 사람들의 장점과 좋은 점만 보인다. 2. 지냈던 사람들과 멀어지고 새로운 인연을 맺고 있다. 3. 내가 분노한 지점이 내 지성의 한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4. 언제든 좋게 말하는 게 언어의 기본값이 되었다. 5.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보인다. 6. 다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다. 7. 책을 읽다가 길을 걷다가 자주 멈추게 된다. 짧은 글이지만 7권의 책으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의미가 녹아있는 농밀한 문장이다.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들이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낭독과 필사를 통해서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깨닫게 되는 7가지 사항을 내면에 담고 살게 되면 일상을 대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겨서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게 지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취향이 고급인 사람들이 꼭 구분해서 쓰는 말 1. 때문에 덕분에 2. 다르다, 틀리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게 자신의 취향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가장 좋은 기분을 느끼는지 모르고 사는 거니까 취향은 돈이 많거나 풍족하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언제나 수준 높은 취향이 선물처럼 주어진다. 부모의 어휘력 김종원. 엄마 아빠가 버럭 화를 낼수록 아이의 내면은 점점 망가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버럭 화를 내거나 비상식적인 큰 소리로 말을 하는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좋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분노와 큰 소리는 온전한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을 분명한 언어로 차분하게 설명해야 아이가 이해할 수 있죠. 화를 내는 건 설명이 아니라 억압이자 고통을 주는 최악의 도구입니다. 부모라면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에 삶의 다양한 곳에서 아이에게 들려주면 좋은 부모의 말을 소개합니다. 1. 진짜 강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지만 그래도 웃으며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야. 2. 교통신호를 아무리 잘 지켜도 사고가 나는 것처럼 네가 아무리 잘해도 친구들 사이에서 다툼은 일어나는 거야. 3. 우리는 품이 있는 사람이니까 수준 낮은 나쁜 이야기들은 신경 쓰지 말고 마음에 예쁜 것들만 담자. 4. 세상과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네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는 말아야지. 5. 좋을 때는 누구나 웃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안 좋을 때도 웃으며 자신에게 좋은 기운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6.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은 거절할 줄도 알아야 너도 네 일을 할 수 있어. 7. 노력도 아주 가끔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어. 하지만 절대로 포기는 하지 말아야 해. 다른 의미로 포기라는 놈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거든.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8. 친구에게 실망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친구에 대한 너의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사실이니까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면 돼. 9. 주변 사람들이 아닌 너 자신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해. 10. 싫다는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평생을 살기 싫은 인생을 살게 돼. 지금부터 엄마 아빠랑 같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자. 11. 뭐든 된다고 자꾸 생각하면 결국에는 다 잘 되더라. 12. 생각이 많아질 땐 생각을 멈추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돼. 13. 네가 원하는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맞아. 익숙한 곳에서 멀어져야 하지. 익숙한 곳에서 멀어져야 낯선 곳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이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편안한 의자와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하죠. 그걸 해내지 못하면 아이는 평생 앉지 못하고 서서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매사에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말을 문자나 메모 혹은
일상에서 자주 들려주세요. 부모가 스스로 필사를 내서 내면에 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를 포함해서 아이까지도 어디에서든 당당한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들려주는 꿋꿋한 말, 김종원 작가. 아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 이어집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인력. 부모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단어를 골라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